안녕하세요. 벌어졌을 때는 그때는 또 판단할 수 있는 부동산 하락을 했을 때 투자 결정할 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러한 이제 부동산 가격과 또 부동산의 여러 가지 데이터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현상을 보였을 때가 가격의 저점 시그널을 보여주는 거냐 하는 걸 이제 공부해 보기 위해서 이제 앞에 것들을 살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격의 저점 시그널이 어떤 현상이 보였을 때 가격의 저점이라고 보여지느냐 하는 것은 아주 흥미있는 분야이기도 해요. 첫 번째는 사회적인 현상이에요. 사회적인 현상에서 우리가 뉴스를 딱 틀면 가격 폭락으로 인해서 사회 문제가 야기가 되고 있다고 뉴스가 나오면서 여론이 정부에서 뭐 하느냐,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들이 점점 뉴스에서 많이 나왔을 때 이 부동산 가격이 지금 하락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국회는 물론이고 야권이나 여권을 중심으로 해서 대책을 쏟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뭐 이런 대책을 내오겠다, 또 이런 법안을 내겠다, 뭐 이렇게 하는 현상을 보여줄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부동산 불황으로 야기된 전세 사기. 여러분들이 최근에 몇 년 사이에 그 전세 사기로 인해서 뭐 젊은 사람들이 자살을 한다든지 뭐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현상을 목격을 했죠.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든지 또는 역전세. 오히려 뭐 내가 5억에 전세에 있었는데 전세금이 4억으로 떨어졌으니까 1억을 돌려달라. 아니면 난 나가겠다. 그래서 그런 1억을 돌려줘야 되는 또는 2억을 돌려줘야 되는 심하면 뭐 5억 뭐 이렇게 돌려줘야 되는 역전세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연체율이 증가합니다. 그죠? 은행에다가 자기가 갚아야 되는 돈을 못 갚는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연체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파트 분양이라든지 뭐 상가 분양을 할 때 분양가 할인 시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불황에 접어들었나 보다 하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건설사가 부도가 된다는 얘기가 점점 나옵니다. 요새 여러분들이 목격하죠. 뭐 태영 건설이라든지 뭐 이런 대형 건설 회사들이 부도가 났다, 이런 뉴스들을 볼 수 있게 되고 앞으로 대형 건설 회사가 뭐 더 이렇게 발생할 것이다 하는 뉴스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요새 한참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죠.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중지. 이것도 참 요새 아주 희소하게 느꼈던 일인데 요새 건설회사가 시공을 맡아서 하겠다고 하다가 차라리 자기네들이 들어간 자금을 포기하고 나머지 공사 안 하겠다, 뭐 이런 회사들이 얼마 전에 현대건설이 그런 일을 나타내 가지고 전부 굉장히 놀랬죠. 그런 일은 처음 보는 일 같아 가지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의 부실화와 파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요새 보시지만 뭐 새마을금고라든지 주택은행이라든지 점점 아마 제 생각에는 점점 이런 현상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 부도 사태 경고 및 전반적인 경제 불황 초래를 뉴스로 나올 때, 이거는 이제 우리가 IMF 때 경험했죠. 그 다음에 지난번에 2008년도에 금융위기 사태 때도 경험했던 일입니다. 이런 현상이 이제 뉴스로 나올 때 사회적인 현상이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데이터 분석상의 현상인데 이건 조금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대충 11가지로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부동산 가격의
지수가 하락을 하거나 거래량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일 때, 두 번째는 전세 가격이 하락할 때, 세 번째는 미분양 주택수가 확대할 때, 그러니까 현재 이제 8만 호 정도가 늘어났는데 IMF 때 같은 경우에는 이게 12만 호가 넘어갔죠. 그래서 10만 호 이상의 증가 현상을 보였을 때는 상당히 부동산 시장이 불황기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뭐 8만 호 정도만 쌓여도 상당히 부동산 시장의 불황기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현재는 뭐 이미 8만 호를 넘어서서 아마 금년도에는 상당히 증가해서 10만 호 이상이 증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경기 선행지수가 또는 경기 지수의 하락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PIR, 수입 대비 주택 가격 지수라고 했죠. 이게 이제 최저점이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CSI라고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동향 지수라고 있는데, 이것이 하락하거나 또는 거의 저점에 이르렀었다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이런 부동산 가격에 거의 저점에 왔다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은행의 연체율이 상승합니다. 아주 이건 굉장히 우리가 쉽게 목격할 수 있는 일인데, 은행에서 연체율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그 경제 현황이 나빠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불황기에 접어들었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경매 매물 증가와 낙찰 가율의 하락, 낙찰률의 하락.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자연히 이제 경매 자기가 그 은행에 융자를 받은 거를 이자라든지 원금을 갚지 못함에 따라서 이런 경매가 늘어나게 되고, 경매가 늘어나서 낙찰가가 상당히 아주 가격이 폭락하는 현상을 보일 때, 이거는 이제 굉장히 부동산이 하락기에 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가격이 굉장히 낮아졌을 때는 가격이 거의 저점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 구매력 지수라고 그래서 아까 HAI라고 했죠. HAI의 하락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열 번째는 은행의 주택 담보 대출 이자율이 상승하는 거. 그러니까 요 사이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목격하시죠. 그 전에 뭐 2%대에 3%대에 하던 것이 지금 5%, 6%를 넘어가고 있으니까요. 최근에는 조금 하락하는 현상을 보이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KB라는 건 이제 국민은행 얘기하는 거죠. 매수 매도 동향 지수를 매달 발표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관심거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것이 이제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쓰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에 속해요. 이 정부에서 보이는 현상이 오히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좀 우리가 관찰해 보면 굉장히 흥미있게 시장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토지거래 신고제 허가제 지역을 축소 고시하기 시작을 해요. 또는 해제해요. 이러면 상당히 부동산이 불황기에 들어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그널입니다. 두 번째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또 조정 대상 지역을 축소하거나 해제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주거나 면세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합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과거에도 많이 봤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취등록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거나 면세 조치합니다. 이거는 양도소득세는 국세고 취득세 등록세는 이거는 지방세거든요. 그래서 먼저 국세를 낮춰주고 그 다음에 지방세를 또 낮춰주는 현상을 순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현상을 볼 때 굉장히 불황기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다주택자의 중과세를 면제하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완화하겠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그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이 중과세를 많이 부과함으로 해서 부동산 굉장히 화랑기에 있어가지고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는 분양가 규제를 또는 청약 규제 제도를 완화하거나 해제합니다. 정부에서.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소형주택의 의무건설 비율을 완화하거나 면제 조치하고, 아홉 번째는 청약 제도의 완화해서 가격 제한이나 중도금 대출 규제, 또 청약 부적격자 이런 것들을 완화해주는 현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불황기에는. 열 번째는 분양 전매 행위를 완화하거나 해제할 때, 이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거의 저점에 이르렀다 하는 시그널이라고 봐도 돼요. 이제 말하자면 정부에서 막가하는 거거든요. 이제 더 이상 하락하는 건 안 되겠다. 이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11번째는 재개발, 재건축 허가 제한을 완화하거나 확대. 이건 최근에 여러분들이 서울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현상이죠. 그 다음에 이제 12번째는 은행 대출 규제 완화 해가지고 LTV, DTI, DSR 이런 것들 제도를 상당폭 완화시켜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금융기관 총량적 대출 규제 완화. 이거는 아주 전체적으로 이제 돈을 풀겠다는 얘기죠. 정부에서 은행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건 아주 갈 때까지 거의 갔다. 이런 시그널로 보면 돼요. 그 다음에 14번째는 미분양 아파트를 정부기관에서 매입을 하고 또 확대하겠다. 이러면 이제 거의 끝판을 간 거예요. 부동산 시장이 너무나 불황이 돼서 건설회사하고 시장이 엉망이 됐기 때문에 정부에서 돈을 풀어서 정부기관에서 매입을 해서 이걸 임대를 준다든지 이렇게 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저소득자들한테 굉장히 사회적인 혜택을 주겠다든지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파산 금융기관에 정책자금을 투입하고 회생 대책을 수립한다. 이거는 아마 상당히 IMF와 같이 상당히 아주 극한 상황에 도달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6번째로 민간 부동산 투자기업, 리스, 펀드 이런 것들을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17번째는 부동산 임대차 3법을 수정하거나 폐지한다. 이거는 현재의 여당에서 하고 싶어 했지만 소수 정권의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임대차 3법을 부랴부랴 문재인 정권 시절에 통과시켰던 여러 가지 법안인데, 이 법안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주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을 또 전세 가격이 폭등한다든지 이런 현상을 보여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폐지를 해야 된다 하고 주장을 했지만 민주당 측에서 반대를 해서 이제 아직까지 폐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동산 임대차 3법을 폐지하겠다, 또 적극적으로 수정하겠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 부동산 시장에 거의 최저점에 이르렀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목격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18번째로는 정부나 공공기관의 주택 공급 정책의 축소.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신도시 개발에 의해서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겠다 하는 것들을 전부 중지하거나 축소하는 현상을 보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마지막 19번째로는 시행사, 건설사의 PF 부도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증권회사, 캐피탈회사, 또 보험회사, 또 은행까지도 이런 여러 가지 PF의 부도 사태로 인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그 금융회사를 죽일 건 죽이고 살릴 건 살린다 하는 정책을 보일 때 여러분들은 이 부동산 시장이 거의 이제 최저점에 이르렀다 하는 현상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그널이 시장에 벌어졌을 때는 그때는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사겠다고 준비했던 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공부를 통해서 부동산의 가격이 그냥 뉴스나 부동산 중개업소의 이야기만 들을 것이 아니라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이런 그 최저점에 이르렀다고 하는 시그널을 우리가 인식을 하는 것이 굉장히 부동산 지식에서 또 우리가 투자 결정을 할 때 또는 투자뿐만 아니라 가격 우리가 아파트를 산다든지 또는 뭐 상가를 구입하겠다든지 뭐 이러했을 때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진 것이 가장 저점에 이르는 현상이냐, 이런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동산 가격과 또 여러 가지 데이터들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공부한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매우 유용한 지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